오늘 이해창 전 총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 말씀 드리기 전에 이해창 전 총재가 불법 대선 자금 관련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먼저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30일 날 이해창 전 총재가 한 기자회견 내용 안에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선 패배로 이미 죄인이 된 제가 동지 여러분이 가슴에 또 못을 박은 것 같아 제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대선 당시 사무총장과 재전위원장 그리고 재정국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끝부분을 보면은 모든 책임은 다 내게 있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제가 가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은 제게 삶의 꿈을, 삶의 희망을 걸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기게 되어 제가 이렇게 해야 속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속죄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국민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선장이 본격적으로 수사될 무렵입니다. 2003년 12월 16일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모금은 대선 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해창 전 총재는 5년 전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죄인임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동지들의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전부 자기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총재,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정말 차트의 정당으로서 국민 앞에 정말 늘 차지하는, 또 석고되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또 그것을 또 우리가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는 범법행위, 그리고 또 돈에 관계된 여러 가지의 부정한 일도 엄벌백계를 해서 우리 당에서 출당하거나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소위 부패로서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국민 앞에 하는 윤리 규정을 만들어서 결코 우리는 부패하거나, 그리고 국민에게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실망을 끼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면서 정말 사람 같은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한 사무처 직원들이 인터뷰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일하면서 식사값까지 줄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옆에 나는 연금을 쌓아놓고 불이나 하는 어떤 그러한 당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누구보다도 좌파 정권의 종식을 바라고 있고, 또 어떤 일에서도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대선 후보로 2번 동안 실패를 해서 10년 동안 우리 좌파 정선의 참 고통스러움을 힘들게 했던 그 정책에서 지금 대선 후보 출마할 것인지 여부를 좀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한 48일 앞두고 모든 당원들이 이명박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앞만 보면서 국민을 향해서 정말 이게 사람듯이 얼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가온 이 순간에, 이 엄숙하고 엄격한 순간에 당을 후보를 2번이 했던 이해찬 전 총재의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우리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55%의 좀 많은 국민들이 가슴에 우울한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찬 전 총재께서는 정말 나를 걱정하고 또 당을 걱정하는, 그리고 당 동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당을 아끼던 전 총재로서의 그런 당당한 모습을 우리 후배들에게, 당 동지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건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엄한 판단을 했던,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도 하루빨리 밝히는 걸 해서 떳떳하게 정치를 하시려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사항은,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에게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민에게 죄인이라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지은 죄, 또 한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당원 동지들에게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죄인을 했는데 언제 사면을 받았는지, 언제 국민에게 사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차떼이 정당이라는 누명을 아직도 지금 가슴 아프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모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안 풀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대선 자금을 모금 과정과 또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상당 기간 이후에 당에다가 상당 금액을 반환했는데 그러한 처리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의혹 등에 대해서 반드시 당원 동지들에게 명백하게 밝힘을 해서 대선 자금 잔금에 대한 용체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서 국민들 의혹을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 당시 최병렬 대표를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당 대표를 모셨는데 최병렬 대표께서 이해찬 총재에 대해서 대선 자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쟁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원인이 돼서 최병렬 대표께서 대표로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이해찬 총재가 우리 당과 이해찬 총재 사이의 대선 장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최병렬 대표께서 듣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정말 깨알을 적은 수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첩도 그것은 분명 대선 잔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이 되고 이해찬 총재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수첩입니다. 최병렬 대표께서도 당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고
이런 사항을 바라지도 않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수첩의 내용을 최백일 대표께서는 즉시 공개를 해서 정말 그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면 하는 후배로서의 도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많은 일들 그리고 국민에게 당원동에게 상처 준 그러한 것을 정말 치유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가 후보로 나와야 된다 생각이고, 지난번에 그 최동훈 그 당시 재정위원장이 정말 당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운 어떤 시간을 정말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선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좀 잘 모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당 고문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당 고문을 모시려는 기사가 나가자 전 언론과 그리고 인터넷에서 차태희 정당의 그 한 책임자가 어떻게 당 고문이 되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질타하고 해서 우리가 급히 서둘러서 그를 본인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물며 당 재정국장이 당 고문되는 것도 정말 국민들이 분노가 치솟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차태희 정당의 책임자로 스스로 자임하고 국민을 죄를 지었다는 이해창 총재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대선 출마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소용돌이 중간에 설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시산바 큽니다. 제가 이게 기억으로 지난 2월달인가 3월달에 2월달 정도 이해창 전 총재를 끼운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그때 지지도가 3%였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면은 MBC의 여론조사가 이해찬 전 총재를 끼우지 않으면 우리가 52.89, 정동영이 16%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총재를 끼우면은 40% 우리가 MB가 40%고 이해찬 총재가 22%고 정동영이 13%입니다. 그리고 또 SBS도 이해찬 전 총재를 끼우면은 38% 우리가 38% 그리고 이해찬 전 총재가 19% 정동영이가 17%입니다. 3등으로 밀립니다. 정동영 후보가.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평소에 나오는 정동영 후보의 지지도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22%라든지 19%의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3% 플러스 아직도 박치에서 우리가 흡수되지 않는 일부의 지지자 그리고 정동 후보를 지지했거나 또 이해창 후보가 출마하면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역선택하는 그러한 작전 세력들이 대거 몰려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MBC에서 40대 22, 13은 하루아침에 정동영이가 13% 내려갈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정동영 측에서 무심코 이해창 후보가 나오면 덕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역선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해창 후보가 상당히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과다 하는 것을 걱정하고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너무 심취되는 그러한 것을 걱정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동영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정동영 후보 지지율은 약간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지금 이해창 후보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이를테면 어떤 여권의 지지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작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정동영 이해창이 나오면 내가 덕을 본다 싶으니까 이해창 정동 지지자들이 일부가 이렇게 지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는 올라가는 거죠.
지금까지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본인 강한데 뭐 취재 결과 쪽에서 뭐 출마 결심 좀 붙였다든가 뭐 이런 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예장 전 총재가 뭐 출마한다 안 한다 온갖 소리 다 나오는데 이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장 총재 만나온 사람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 있게 말하는 그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나와서 출마한다 하더라 절대로 안 한다 하더라 별소리도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절대 출마 안 한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 출마한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 수요일 발표한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난 토요일 발표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로지 예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창 전 총재가 당장 대신보다는 사대 주의를 상당히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논리 소위 말해서 BBK 때문에 우리 후보의 지지가 끝나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후보 등록해서라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상황 이런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하여튼 그런 참 우리가 이게 표현하기 참 힘든 참남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자기들 그렇게 기대할 겁니다. 11월 10일 전후에서 김경준이가 돌아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 BBK 사건은 MB하고 확실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경준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게 소용돌 쳐가지고 MB의 지지도가 끝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대안으로서 등록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김경준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지지도가 폭락하거나 급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난 경선 과정에서 그 수많은 엄중한 검증을 통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흔들어도 35% 이하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는 확실한 고정 지지하죠. 35%. 거기다가 지난 2주 동안 국감을 통해서 이명박 국감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이명박을 때렸습니까? 그래도 지지도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네거티브 안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상대 후보가 정동영 후보가 그런 국민이 지지받는 그런 지지받지 못한다. 대단히 취약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특정 파탄의 중심에 있던 인물 이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보면은 보통 통합신당의 후보가 되기 전에는 한 3%, 5%를 내기 힘들었잖아요. 5%를 못 내겠다. 3%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럼 그 사람까지는 잠재력이 기본은 3%란 이야기. 그래서 본인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네거티브 안 통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창 김경준 사건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후보가 그렇게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40% 후반, 50대 초 이런 것은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수첩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건 수첩을 넘겨봤기 때문에 최병현 대표가 잘 알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사실 총재의 국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네, 어떤 대선 잔금의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와 대선 자금 모금 과정과 하여튼 대선 자금 관련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그러한 일의 수처 메모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가기 어렵고요. 아무튼 대선 잔금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최병열 대표께서 이게 어떤 이 상황을 그냥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표현가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이 총재와 관계되보다는 아무튼 거기에 연관될 수 있는 많은 사항들이 특히 대선 잔금 처리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분명하게 예전 총재가 확인해 줄 사항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에 대해서 꼭 설명해야 된다. 최대표가 무슨 계획, 의사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확인해놨어요. 최 대표가 뭐 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대로 포토하기는 어렵고요. 포토는 어렵고, 가게 우리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2조, 이성계의 지금 전이 탄생했는 기사를 어느 그 학자가 쭉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말하면, 이시조선이 탄생하는 과정을, 그러면 그냥 피해의 학자, 그 학살에서 온갖에서 그런 탐정이 적은 그 학자가 그거를 신주고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역사 구세에 전했다. 라고 정해서 그런 게 당했는데, 한 10몇 대 내려가다, 무슨 일을 돈 엄청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 수첩, 대선한 방금에 대한 처리에서, 저 같은 어떤 폭발력이 있는 하면은, 공개하고 이전, 우리, 그동안에 우리 후보께서 가능한 미치를 그런 분이 아니다. 원가 대의를 위해 사건이네. 절대로 방해를 하는 게 아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는 이제 예전 국민의 그런 생각이 되고 우리가 저는 모시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국민 아원의 보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끝나고 총재님하고 만나신 적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 민감한 부분에 이제 회동을 추진하셔가지고 특별히 끝나서 말을 계속했어요. 뭐 하는 공개소 판단을 문제지. 누가서 사람답 안 하고 하다가 행동도 안 했어요. 누가. 뭐 특사로 이마부를 대통령 쓴 전에 보고 이런 세상 수도를 씁니다. 왜냐하면 다소 행남 기약하라. 대통령을 쓰려고 대통령을 끌고 할 수도 대통령이 없는 일이 적지에 자기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이 이해가 되나? 최고냐 한나강이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숨길 때는 청사 수법 때도 관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최고가 이거 판단 내가 가지고 아무튼 이거 쓸던데 아니 최대가 다 최근까 그러니까 정말 최고에서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하여튼 팔급점이 나 알아요. 그 적기는 그러고 하여튼 뭐 자세는 적기 있더라고 보면. 돈 받은 사람 이름 뭐 업체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X하고 이렇게? 그래 아까 그 이제 수다에서 그 이상 이야기를 할 거 없고요. 아까 그 이영주 특보께서 난 전화 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예전 좀 언급한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답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내에게 추궁하지 말고 사무총장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자 해지 측면에서 태도를 분명하면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그래, 그랬잖아. 이용주 특권은 그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허위다. 그래서 법적 대응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차떼기 당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당 모두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그때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 전체의 원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아까 자기 혼자 서고 책임져야 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걸 다 밝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하셨거든요. 지금 총장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또 재반박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총재 스스로가 여기에 지시했다고. 아니 총장님 그렇게 했는데 살펴보면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또 다 그 한나라당 전체 책임이라고 지금 다시 상황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쪽에서 언제 응답이. 나 그래서 아니 지금 좀 전에 저희 인터뷰를 했어요. 바로 요하고 이용주 특파하고 그런 게 전체 책입니다. 네. 한당 정책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치고 나서 한당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그거는 총괄하지 못합니다. 그 총재 뜻이면 총괄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스스로가 총재 스스로가 자기 책임이고 자기 시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것을 각오는 들어가고 지금 와서 이것은 나 혼자 책임 아니다. 한나라 정책을 하는 것은 그는 정말 만약 그것이 종교의 뜻은 알겠지만은 종교의 뜻이라면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 염치 없는 이야기죠. 지금 와서 전체의 뜻이라고 전체 책임이라는 건 염치 없는 이야기. 사실 종교가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오늘 박 대표 저기 이재호 관해서 그 대표로서 자기 정치인 대표나 정치인으로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갖다 못하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뭐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대표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누구든지 잘 하고 싶은 말 하는데 그걸 일일이 전부 다 당 대표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일일이 앉아서 미뤄가지고 우리가 또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또 뜻을 새기게 들어서 스스로가 잘 우리 제정하면 되지. 오늘 이해창 총재를 두고 차떼기까지 언급하셨던 것처럼 만에 하나 이해창 총재가 출마할 경우에 누구 단일화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요. 단일화라는 것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보니 아까 여론조사 보면 같이 나와도 우리 이기자. 그럼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신 거예요? 아니 그냥 별도 생각을 이제 참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 기자들 처음 보신 게 언제예요? 시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대표 시기라. 그러니까 2001년. 대표 시기래 그때 내가 최 대표 가까이 모시다가 연락을 했잖아. 그때 때쯤이세요? 대충 그러면 언제라고 저희가 단절 계산해 보셨는데 지금 단절 계산 안 되는데 그때 대표 내용이 수첩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때 그 안에 뭐 이제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여기 여러 가지 다 그런 게 있다고. 분량은 어느 제법 되죠. 양이 제법. 몇몇 페이지 이상 그러니까 뭐 한나라당 수첩 같은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 무슨 뭐 포켓 형식으로? 본캐식으로 돼가지고 최 대표가 뭐 중요한 있으면 쓰는 수첩 같아. 아, 최 대표가 쓰시던 자료책 본인의 수첩을 본인이 다 씁니다. 여기 집어넣고 다니시고 최 대표가 직접 자필로 자기는 그런 거 정보 들은 걸 적은 거죠. 자기가 비망로 같이.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이 그 잔금 처리 과정에 관련된 대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돈 숫자 같은 것도 지금 있고 거기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하여튼 구체적인 말은 못하고 그건 최 대표가 언젠가는 자기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한다고 그랬어. 위원장은 비자금 수사 때 그게 전혀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최 대표는 그런 건 상관없죠. 근데 하여튼 아주 완전 새로운 자료. 필요하면 공개하겠다는 말씀은 언제 그 당시에 하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 했어. 아, 최근에 통화하셔서 최근에도 필요하면 공개하겠다. 지금까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글쎄 그 내용 모르겠는데 여하튼 필요하면 공개하겠다 그랬어. 최근에 그랬어. 최근이 언제 최근이라고 하면 최근이지. 금액대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그 자세히 모르겠고 하여튼 최근에 공개했는데 남은 게 청한테 갖다 주는 게 글쎄 모르는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처음 뉴스 나왔는데 내가 이해창 총재를 언급하는 어제 저녁 처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출마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내 책임이라는 건 그 논리 안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벌써 내가 말한 어제고 이런 일은 거저 오래전에 시작돼 왔고 그게 어떻게 내 책임이야. 그건 헛소리하는 거지. 그래. 총장님